네. 그러면 앞에서는 연구소 안에서의 웨이퍼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프로덕션 라인에서의 파라메트릭 테스트 모듈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 색깔로 이렇게 테스트 다이가 있는 곳이 있고 또는 일반 다이 그리고 이 스크러브 라인, 그러니까 다이와 다이를 그러니까 자르기 위해서 구분시키는 요 조그만 공간이 어, 이름이 스크러브 라인이에요. 그럼 이 스크러브 라인 안에 태그가 있거든요.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일 소자들이 위치해 있는 테스트 패턴들입니다. 여러 가지 단일 소자들이 모여있는 테스트 패턴, 그것을 태그라고 하고 이 태그는 보통 스크러브 라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트랜지스터죠. 이 트랜지스터는 보통 게이트, 드레인, 소스, 바디를 갖기 때문에 4단자, 패드가 4단자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캐피시터 모양으로 하고 있죠. 캐피시터는 보통 두 단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하이로 해서 두 단자, 그리고 레지스터도 보통 두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이로 두 개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다이와 다이 사이, 그러니까 스크러브 라인 안에는 서로 경계가 되는 경계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이 얼라이먼트 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얼라이먼트 키라는 것은 어떤 이 가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포토 공정에서 어, 사용하는 그 유리로 석영으로 만든 그 레티클을 그 레티클을 우리가 얼라인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시쳇말로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 아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레고를 쌓을 때 이 구멍과 튀어나온 구멍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구멍이 서로 이렇게 맞아야 쌓여지는 것처럼 이 레티킬도 그러한 키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얼라이먼트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하나의 다이 안에, 칩 안에 있는 태그를 드랍인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랍인 태그는 보통 큰 영역에 많은 테스트 스트럭처들을 넣을 수 있어서 아주 많은, 그러니까 요거는 연구 개발, 연구소에서 많이 쓰는 이제 테스트 패턴을 그려 넣을 때 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조금 앞서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스크루 라인 안에 들어가는 이 태그는 떤 특정한 레티클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스크러브 라인 안에 그려 넣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모든 웨이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태그가 바로 스크러브 라인 태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다이와 다이를 경계짓는 요 조그마한 공간을 스크러브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그 스크러브 라인 안에 이러한 어떤 패턴이 가지고 있는데 패턴을 일명 태그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태그를 확대시켜 보면 그 안에 이러한 단일 소자들이 있어서 이러한 단일 소자들을 정기적으로 측정해내는 것이 바로 파라메트릭 테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계속 파라메트릭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파라메트릭 테스트가 과연 어떠한 밸류를 갖느냐,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를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프로세스를 개발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야 새로운 소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자,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번 모든 공정마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공정마다 정기적인 특성을 측정을 해서 공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트랜지스터 또는 이제 디자인 룰을 만들기 위해서 이 DC 파라메트릭 쓰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모델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건데요. 이 스파이스 모델링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CAD와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CAD라는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도체도 그리고 어떤 회로도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회로를 그려서 그거를 PCB를 떠서 반도체들을 어, 실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반도체 회로도 일일이 물리적으로 어떤 회로를 다 꽂아서 어,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컴퓨터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트랜지스터나 특정한 다이오드에 대한 사이즈나 그 퍼포먼스 값을 대입한 그런 모델링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툴을 스파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파이스 모델링 툴을 가지고 내가 양산이나 연구 개발을 하기 전에 직접 해서 실적인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먼저 컴퓨터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파이스 모델링인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파라미터잖아요. 즉 어떠한 특정한 트랜지스터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는지 그 값이 없으면은 이 스파이스 모델링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이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뽑아놨었던 어떤 특정한 트랜지스터, 예를 들어서 랭스가 뭐 20나노짜리의 트랜지스터가 얼마의 도핑량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이디 커런트가 어느 만큼 나온다. 라고 하는 매칭이 돼 있어야 컴퓨터로 회로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제 공정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레시피는 변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픽스되고 나면 변화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일관성이 있는 레시피를 가져야 당연히 일관성 있는 품질의 같은 웨이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만들 때마다 다른 퍼포먼스가 나오는 IC가 생산된다 그러면은 아마 반도체에서는 아마 바로 망해버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연구소와 생산 라인 쪽에 특정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우선은 연구소 쪽인데요. 연구소 쪽에서는 디바이스의 어떤 특성이나 그리고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웨이퍼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웨이퍼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측정해야 되는 디바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측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측정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측정이 느리더라도 정말 정확한 측정 값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높은 정확도를 요청하다 보니까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뽑아내야 되는 파라미터도 많다고 그랬고, 그리고 뽑아내야 되는 디바이스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스루프도 아주 요구하게 되죠. 다음은 이제 생산 라인입니다. 프로덕션 라인에서는 어, 모든 웨이퍼를 검수하지는 않고요. 샘플링으로 보통 한 라트에 24장, 25장의 웨이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장만 추려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모든 라트마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되는 웨이퍼 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측정하는 디바이스는 선택되어 있는 디바이스들만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된 파라미터들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생산 라인이다 보니까 높은 정확도보다는 빠른 측정 스피드 그리고 빠른 측정 처리 속도가 필요하게 되지요.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에리어가 어디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요 R&D는 결국 이제 연구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매트리얼, 뭐 실리콘이라든가 뭐 도핑이라든가 이런 매트리얼 캐릭터라든가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든가 그리고 디바이스 디벨롭먼트 과정 그리고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과정
캐릭터라이제이션 과정, 그리고 신뢰성 과정까지 이 R&D가 담당을 해서 하는 영역이 여기까지인데, 이것이 말고도 이 연구소에서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신뢰성에서부터 또 프로세스 모니터링, 컨트롤, 그리고 QA, 그리고 서킷 테스트까지가 이제 프로덕션 라인에서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결국 연구소와 그리고 생산 라인 안에서 이 파라메트릭 테스트와 그리고 펑션 테스트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개발부터 양산까지를 보통 파라메트릭 테스트가 담당을 하고요. 패키징 이후에, 물론 패키징 전에도 펑션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생산 라인의 후반부터는 펑션 테스트가 디바이스 IC를 판별해서 굿 IC다, 배드 IC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다음은 세미컨덕터 테스트 에리아입니다. 결국은 앞에서는 이 공정별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떠한 테스트들이 필요한지를 나타낸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D 연구소 쪽에서 결국 유닛 디바이스, 한 개의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에 대한 신뢰성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테리얼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디바이스 캐릭터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도 프로세스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IC를 디자인해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서킷 디자인 그리고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해서 웨이퍼 프로덕션, 그러니까 웨이퍼 매니팩처링으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양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소에서의 디바이스 웨이퍼 이밸루에이션을 거친 이후에 프로덕션 라인으로 넘어가겠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일드 분석하고, 그리고 DC 테스트와 웨이퍼 소트를 거쳐서 결국은 패키징 파이널 테스트까지 가게 되는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반도체 DC 파라미트릭 테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 양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좀 난감하셨을 거예요. 아, 저도 신입사원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두 번, 세 번 조금 더 보시면서,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용어도 나중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후로부터도 계속 이어지는 DC 파라메트릭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강해 나갈 테니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시면 반도체 일렉트리컬 테스트가 무엇인지 잘 배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